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에 대한 청문회 이후 경북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주민들의 갈등이 또 한 번 달아올랐습니다. 즉각 폐쇄를 주장하는 여론과 탄압하지 말라는 여론이 첨예하게 부딪혔는데 오늘 이 내용을 이슈토크에서 짚어봅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10월 2일이었죠.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찬반 단체 대립이 또 한 번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찬반 집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하루에 동시에 같은 이제 지역에서 이런 건 지난 2일 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찰에서도 서로 이제 찬반 대책위원들이 그 마찰이 있을까봐 인근에 어떤 경찰들 동원하고 그렇게 대비를 했는데 아마 사실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끝났고요. 네. 봉화 내성천하고 이제 봉화 신시장에서 이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공동대책위원회 통상적으로 이제 영풍 공대위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는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이제 해서 집회를 열었고 석포 현안 대책이죠. 이제 그 폐쇄를 반대하는 어떤 단체입니다. 현안 대책위 같은 경우는 폐쇄 반대 집회를 한 600명 정도 참여해가지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공대위 같은 경우는 내성천 주무대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동안의 경과 보고도 하고 자유 발언, 여러 가지 콘서트 퍼포먼스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봉화군청 앞까지 이제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하고 6시쯤에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집회를 열고 해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반대로 이제 석포제련소 존치를 주장하는 집회는 12시 반에 봉화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는데요. 군청 삼거리를 통해 가지고 신시장까지 이제 집회를 하고 역시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마찰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행히 큰 충돌 없이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만 이제 2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건 사실이죠. 두 단체가 각각 주장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이 두 단체가 이날 동시에 이렇게 집회를 한 것은 사실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금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단체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석포 현안위는 이제 조업 정지를 하면 안 된다.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공장이 계속 가동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폐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풍 공대위 쪽에서는 그 조업 정지를 이미 120일 결정을 했으니까 조업 정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영풍 석포제련소는 결국은 폐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석포제련소 120일 조업 정지를 반대하는 현안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민들은 사실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환경 보호에는 관심이 없는 환경단체들이 이런 단체들과는 우리가 전면 싸움을 벌이겠다. 또 그리고 인구가 2,200명을 지금 석포면에 거의 대부분의 인구들이 이제 영풍제련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인구 2,200명을 담당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와 석포면이 사라진다면은 결국은 영풍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봉화군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등 이런 환경단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환경관련법 위반으로도 이제 다양한 위반을 했고, 그리고 또 지난해와 이제 올해 각각 조업정지 20일 그리고 120일 처분을 받았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석포제련소가 이제 행정소송이라든지 청문 절차 등을 이용해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또 영풍의 이제 양심 없는 태도 때문에 봉화 주민뿐만 아니라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영남 1,300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까지 포함해서 1,300만의 영남인이 건강에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업정지 반대 집회에는 이제 경북도 의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박형국 경북도 의원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박 의원은 그 영풍 석포재련소의 운명을 어느 정치적인 단체나 아니면 특정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결정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또 모든 주민들과 산업 관계자들이 그 함께 의견을 들어서 입법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김재일 그 경북군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2,200명의 인구를 책임지는 영풍 석포재련소가 문을 닫는다면 결국 인구 3만인 봉화군도 없어질 것이다. 또는 봉화군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권영석 전 봉화군 의원 그리고 하성락 석포노인회장 또 어민식 청년회장 등이 이제 외부 환경단체가 석포 주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조업정지에 찬성을 조업정지에 대해서 찬성을 나타내고 있는 도의원도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있는데요. 김영선 의원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다. 다른 환경오염 업체가 이 정도 일을 벌였으면은 벌써 문을 닫았을 것이다. 그리고 법 집행을 했을 텐데 영풍 석포재련소는 아직까지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10월 2일 600여 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었죠. 당시 상황을 영상과 인터뷰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환경이란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너무 부풀려졌고 너무 과장되었고 실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러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저희들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을 올바로 하면 되는데 이것이 과장되게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환경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낙동강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석포재련소에서부터 안동댐까지 모든 생명체가 다 멸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강이 돼 있고 석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석포의 산들이 다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산성화되고 그 산화되어서 산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바로 폐허의 그 상징일 정도고 더 이상 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과 산을 다 망쳐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나섰죠. 10월 2일에 열린 이번 집회는 같은 날 환경부 국정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으로도 분석이 되는데 국감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집회가 열렸던 지난 10월 2일 국회에서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감이 열렸고요. 네. 여기서도 역시 영풍 석포재련소에 대한 비판이 사실 쏟아졌습니다. 석포재련소가 이제 그 오염수 배출로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가 또 지난 7월에는 대기오염 배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간부들이 이제 검사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꼬집어졌어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이제 그 일선에 나섰는데요. 강효상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풍 석포재련소의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강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석포재련소가 대구지방환경청의 불법 오염 배출로 한 14번이나 지적이 됐고, 이런 어떤 지적에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재련소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영남 1,300만 주민들을 사실 인질로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날 국회 정인으로는 그 영풍의 이강인 회장이 정인으로 채택됐는데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제 참석하지 않았고, 네. 대신에 이제 그 석포재련소 관리부장이 이제 참석했는데 이 관리부장은 이제 그 국감에서 사실 배출한 어떤 그 배출량, 오염수 배출량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그 논란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초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주민 생존권 차원에서 계속 그 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설 개선, 그다음에 주변 생태계 회복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한 상태였습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풍 대책 특위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북도 의회 차원의 대책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뭐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김영선 도의원이 지난 8월 21일이었는데요. 그 제310회 경북도의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풍 석포질에서 환경오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상북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했었는데요. 네. 김 의원은 이제 법리적인 대응으로 영풍 석포재련소 쪽에서는 계속 법리적인 대응을 하면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다음에 벌금으로만 그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런 비판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도 차원의 책임 있는 그 대책이 필요하다. 영풍 석포재련소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 9월 17일 날 열린 그 당시 비공개 그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사실 그 조업정지 관련 청문회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라든지 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렇게 집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차원 그리고 경상북도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위 구성을 아마 제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지난달 17일이면은 한 달 가까이 지금 지났는데 경북도청에서 진행됐던 이 청문회 결과도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늦어지는 이유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영풍 석포재련소가 이제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오염 물질 배출하고 사건화 돼가지고 조업정지 처분을 받지만은 이것을 이제 뭐 소송이라든지 뭐 청문 절차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이날 이제 9월 17일에 있었던 경북대 청문 절차도 영풍 석포재련소가 조업정지 120일 처분의 결정에 앞서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이런저런 소명을 하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일종의 어떤 뭐 시간 벌기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이날 이제 법학 전문가, 석포재련소, 경북도 관계자 12명 정도가 참석해가지고 청문을 열었습니다. 청문을 열었는데 석포재련소 측에서는 지난 4월달에 이제 환경부에서 지적한 이제 내용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주장을 하고요. 네. 물환경보호조법에 따라 가지고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했다 또는 이제 폐수는 낙동강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또 폐수가 이제 공장 바닥으로 이제 그 넘쳐났지만은 이거는 이제 낙동강으로 유출된 게 아니고 다시 모아서 재처리했다라는 어떤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문제가 됐던 이중옹벽조의 문제인데 이중옹벽조 같은 경우도 낙동강 수계법에 나타나는 낙동강 수질 오염 사고 방지 시설과 같은 맥락의 어떤 시설을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이중옹벽조에 들어가 있는 물은 뭐 재처리한다든지 또는 폐수 처리 시설로 다시 이제 나가서 이제 처리하기 때문에 그 폐수 불법 배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풍 재련소 같은 경우는 1차 영업 정지와 2차 영업 정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3차 조업 정지가 되면은 사실 공장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도 꾸준하게 이제 그 법리적인 어떤 부분의 주장과 함께 지역의 어떤 정서, 뭐 주민 생존권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역시 이날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재련소 2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생존권이 문제가 된다. 120일이 이제 조업 정지하게 되면은 1조 8천억 정도의 손해가 있다. 그래서 막대한 피해가 있다. 이런 것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도 관계자 같은 경우 청문 절차에서 일단 법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실 지난달 25일까지 이제 결정을 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렇다 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 슈토크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수질 오염과 또 별개로 토양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편으로는 이 재련소 측이 환경 정화 실천의 하세월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영풍 석포 재련소라고 하면은 토지 환경 오염 3종 세트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질, 토양, 또 공기까지요. 대기, 그렇죠. 네. 예. 수질 관련해서는 이미 그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또 대기 오염은 대기 오염 측정치를 그 조작을 해서 지금 그 검찰에 기소돼 있고 구속이 돼 있는 네. 상태고요. 또 토양 오염이 심각해서 지난 4년 동안 모두 그 5차례나 정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률은 고작 10%도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상 면적도 공장 부지 그리고 인근 토양까지 합친다면은 64만 제곱미터 됩니다. 이 64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얼마나 될지 과연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축구장 크기로 그 계산을 한다면 약 90개와 맞먹는 규모거든요. 굉장히 넓은 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넓은 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도 같이 지금 토양이 오염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 토양이 오염된 토양을 외부로 반출을 하고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화 작업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영풍 측에서는 정화명령 처분을 그 행정소송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직 정화 계획서도 그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지금 현재대로 간다면은 토지 정화는 얼마나 될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정말 요원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봉화군이 적극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재련소 일대를 토양 그 보존 그 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양 그 보존 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오염 통화 정화와 그리고 그 활용 사업 그리고 주민 건강 피해 조사 또 대책 마련 등 주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기업 측에서는 막대한 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배출 조작과 대기 배출 조작과 관련해서 구속됐던 임원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지난 10월 1일에 구형을 내렸는데 이 부분도 잠깐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기오염 물질 수치 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구속이 됐고 징역 2년 6개월의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일이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 형사 단독 심리로 이제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영풍 석포재련소 환경총괄 책임 임원이죠. A씨인데 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환경 문제에 따른 벌금 전력이 6차례나 있고 또 상위 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치 조작을 지시했다라는 어떤 혐의로 이제 이같이 구형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변호인 측은 사실 이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 그리고 좀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측정업체 수치를 조작을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관례처럼 진행돼 왔다는 부분들을 관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주민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20일 조업정지에 대한 2심 공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20일 조업정지에 대해서 1심에서 영풍 석포재련소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20일 조업정지를 아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요. 이를 두고 이제 상당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2심 그 항소심 재판이 잡히고 여기서도 또 패소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또 이제 강한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영풍 석포재련소와 그 재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 대응단이라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에서 법률 대응단을 꾸렸는데 그 민변 대구지부는 항소심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지금 정지하게 된다면은 또 다른 환경오염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자연환경 파괴 그리고 국민 건강에 대해서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풍 측은 벌금으로 대신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도 조업정지를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심 공판 기일이 아직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조업정지를 반대하는
현대의 그러니까 영풍석포제련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 관련 있는 분들도 좀 많은 그 반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민 생존권이 달려 있다는 입장, 또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낙동강 상류의 환경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두 가지 여론 차이가 아주 명확합니다.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만큼 이 문제는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